다음 신살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무신일주는 을사년에 사화 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화 역마살의 기운은 일간부토에게 편인이 됩니다. 편인이 역마살로 작용한다는 것은 실제 움직임보다 마음에서의 분주함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마음에서의 분주함이 커지게 되면 한 번씩 충동적이거나 돌발적 움직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충동적이고 돌발적 움직임 속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신일주는 을사년에 내면으로 분주하게 뭉치는 기운을 미리미리 규칙적으로 소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한 번씩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으며 간단한 취미 활동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무신일주 일지신금은 역마살의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일지신금의 지장간 안에는 무토비견, 경금식신, 임수편제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무신일주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고 그러한 움직임 중에 더 많은 소통을 꿈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 감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일주에게 을사년에 사화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오고 이 사화역마살은 편인이면서 또 일지신금과 지지합을 이루어 재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신일주는 을사년에 일단 상황을 관망하는 듯 하다가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목표와 결실을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빠른 성취나 목표에 대한 과도한 현혹은 그 자체로 뒤끝을 남길 수 있고 때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사용해야 하는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어떤 투자에 있어서 갑자기 느낌을 받아서 올인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는 역시나 크게 벌거나 크게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신일주는 을사년에 자신의 확신만 가지고 움직이는 일방적 질주보다 주변과 상황을 살피고 적절히 조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목표를 정하여 공동의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때 여러모로 좋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무신일주 일지신금을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겁살이 되고 일지신금은 지살이 됩니다. 겁살은 지지의 기운 흐름에서 시작의 기운이 마감되고 새롭게 기운 흐름이 시작되는 중간에 해당하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겁살의 기운은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절과 매칭이 됩니다. 기온 변화의 변곡점에 위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극단적 변화와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겁살의 명칭에서 보이는 겁의 의미를 생각할 때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겁의 의미에서 그 주체를 바꾸어 생각해보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의 것을 차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운의 주도권이 크냐 작냐에 따라 자신이 강탈당할 수도 있고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화 겁살의 기운은 일간 무토를 기준으로 편인이 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에서 충동성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무신일주는 기본적으로 활동적인 기가 있는데 일간 무토에게 인성으로 작용하는 사화 겁살의 기운은 몸과 마음이 침체되는 듯한 중에 돌발적으로 한 번씩 치고 나가려는 충동성이 생기게 하여 의외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본인의 몸과 마음에 충전된 에너지를 풀어주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함이 좋고 주변의 상황에 보조를 맞추고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간이 무토나 기토일 때 12운성론의 적용에 있어 연애 자평식이 맞냐, 명리 정종식이 맞냐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12운성론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고 논쟁이 있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모두 맞을 때도 있고
한 가지만 맞을 때도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틀릴 때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해봐도 연애자병식 적용이 맞을 때도 있고 명리정종식 적용이 맞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둘 다 복합적으로 적용했을 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논쟁적인 각각의 기준 모두를 아울러서 설명을 하게 되면 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연애자평식 기준에 근거하여 무토와 기토 일간의 시비운성론 흐름만 설명드립니다. 이는 명리정종식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각자가 두루두루 응용하여 해석해보고 기준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신일주를 보겠습니다. 시비운성론의 관점에서 무신일주 일지 신금은 병이 됩니다. 병은 병상에 누운 환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물론 실제 병이 나서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리적 상태가 환자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대해 차분하게 조언해 줄 수 있으며 상황을 관조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또 아픈 환자는 때로는 기분이 침체되고 마음의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이 병의 기운도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마음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일주에게 을사년에는 건록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건록의 기운은 인생 중반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관대처럼 에너지가 넘치면서 무모한 것도 아니고 제왕처럼 최고의 정점에 올라 독단적일 수 있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태도 아니며 장생처럼 잠재성은 크지만 방향성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적당히 제왕이라는 정점을 향해 가는 목표 의식과 에너지도 남아있고 충분한 경험의 시간 속에서 완숙미와 유연성이 생겼으며 각종 상황 변화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흐름이 건록이 됩니다. 그래서 십이운성론의 흐름에서 건록을 제일 좋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제왕이라는 정점을 향해 가는 바로 전 단계의 기운이 되는 만큼 주변으로 견제가 따르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유연하고 완숙미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돌발적으로 안하무인이 될 여지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일주의 병의 기운이 을사년에 건록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뒷심이 약할 수 있는 무신일주에게 강한 뒷심을 제공해주고 안정감을 더하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지신금과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가 지지합을 이루어 수기운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만큼 일부에서 병과 건록의 돌발적 특성이 하나의 흐름을 타면서 갑작스럽게 상황에 휩쓸려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병든 환자에게 능력 있는 보호자가 생겨서 차분하게 안정을 유지하면서 치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합심이 되어 어떻게든 빨리 그 약을 구하고 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주도권을 잃고 외부적 현혹에 끌려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기운을 쏟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신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각각의 기운이 제 역할을 하는 중에 주변 상황과 보조를 맞추어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일관적이면서 단계적으로 기운을 풀어갈 때 큰 변동성 없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자신의 기반과 입지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